네, 국내 시장에서 산업을 보든 시장을 보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서 뭐 IRA 축소니 뭐 관세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부적인 이야기가 좀 주로 나왔다면 이제 국내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완전 통과는 아니고 어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위 말하는 K 칩수법이 거의 본회의만 앞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직 통과는 전이긴 하지만 통과가 한 8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고 센터장님께서는 이 K 칩수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 어쨌든 투자 서액에 대한 공제가 네. 제일 큽니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5% 투자 서액 공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5% 상향해서 20%, 그리고 우리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였는데 5% 적용받으면 이제 3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비 투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있을 건데, 또 우리가 요즘 또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팹리스는 사실 설비 투자할 게 없으니까 뭐 이에 따른 혜택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반도체에서 46.3조의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가 상향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2.3조가 넘는 아마 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돌려받는다는 거죠. 캐시플로상 생기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법인세를 덜 내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처분 캐시가 더 있으니까 그만큼 설비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기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5조 좀 넘게 투자했거든요. 한 8천억 정도로 이제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올해는 또 하이닉스가 거의 20조 투자할 겁니다. 20조 투자할 때 5%면 1조 정도 돌려받는 거고, 삼성전자는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서 로직 파운드리는 설비 투자를 뭐 여전히 2년 연속 감소시킬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HBM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늘릴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사 모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조 정도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한테는 1조 정도인데 그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동부분이 좀 가장 큰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연말에 소득공제 돌려받는 거 작은 돈이라도 돌려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칩수법이 있고 여기도 우리도 이제 그 이름을 빌려서 K 칩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하고 내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의미는 투자를 확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도 그렇게 미국 칩스법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액 공제입니다. 우리도 세액 공제 늘어난다 그러면은 기왕 뭐 소비할 수 있는 김에 더 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돌려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돌려받는 거 방금 전에 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돌려받으면 그냥 저금해두느냐, 이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도 그렇고 우리 계속 딜코노미에서 다루는 게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엔비디아든지 미국의 지금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브로드컴이든 간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도지만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다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도 다 포함됩니다. 재료비, 그 다음에 시설 임차료, 그 다음에 위탁, 또 이런 각종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요. 연구 인력 개발. 지역도 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인 클러스터 이야기하지만 이게 기형에 투자하는 거, 탕정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또 이제 기간적으로 연장이 됐다는 것. 2031년 말이거든요. 저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2030 신경영 이야기했던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2030년까지라는 건 결국 그 기간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삼성이 여하튼 TSMC와 경쟁을 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냐. 물론 여기에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여론 압박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 위태롭지 않느냐, 속도전이다. 중국이 만만디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만만디입니까? 네, 그렇지 만만디가 않죠. 아니라 만만하지 않은 상대가 돼버렸어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 용인 캠퍼스에 20조 원을 우리가 삼성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공제세율이 1%면 이건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그렇네요. 20%라는 것은 5분의 1이니까 4조 원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4조 원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효과는 결국 시장을 보면 됩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계속 지금 시장을 보시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견인하는 게 개인이 아니에요. 그토록 기다렸던 외국인과 기관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 자체가 호재가 되고 물론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자사주를 3조를 또 소각을 했고 네. 3조는 또 3조 원어치는 추가적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 3조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신호 자체가 저는 굿 시그널, 네. 굿 시그널로 신호, 이런 뭐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 자체가 주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작년 하반기에는 참 호재가 좀 찾기 힘들었는데 이게 올해는 조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적잖아 들긴 하는데 그럼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K칩 수법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 수법하고 뭐 IRA 이런 것들이 같은 성격의 법안입니까? 아니면은 이름만 비슷하게 돼 있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투자한 거에 네. 대한 어쨌든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렇죠. 텍세이션 이슈고요. 네. 그렇게 세제택 주는 국가를 보면 일단 일본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도 반도체 육성법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네. 세율도 높고 그리고 뭐 정부 보조금이 많습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짓는 걸 직접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을 아예 지어버립니다. 아, 그 공장 지을 돈을 아예 정부가 줘버리는 예, 소재 특히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 네. 어쨌든 미국의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원금을 주죠, 지원금을. 네. 뭐 당연히 기본적인 투자세 공제나 이런 R&D나 뭐 이런 데에 대한 뭐 당연히 배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은 또 별개로 있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두 번 있는 거고. 참고로 TSMC가 지금 계획 잡은 게 650억 불을 미국 아리조나에 일단 투자를 합니다. 공장 3개를 뭐 작년부터 1기 라인은 가동이 됐고요. 2030년까지 공장 2개 짓는데 650억 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66억 불을 일단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아, TSMC가. 10% 정도는. 예, 그래서 물론 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우리보다는 한마디만 해서 인센티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세액에 대한 그런 세제상의 혜택 말고 그거는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자체를 직접 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사실은 네. 미국하고 일본보다는 아직은 약한 레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는 그 신용카드로 얘기하면은 이제 적립을 많이 해주겠다 수면 이런 거고 외국은 적립도 많이 해주고 할인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쓸 때 돈도 주고 네, 그렇죠. 쓰는 돈도 주고 네, 두 번째는 캐시백도 쓰고 났을 해주고, 때 소득 공개도 해주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게 합니까? 아니 근데? 센터장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게 검토가 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따지고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보조금을 준다. 네. 삼성전자에 얼마를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부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미국 같은 곳은 가능한 이야기고 일본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일본도 지금 워낙 이 반도체 관련 산업 자체가 위축이 돼 있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정부가 그러면은 이걸 현찰로 삼성에 또 SK 하이닉스에 지원을 한다. 얼마인지 자체가 이게 설정이 되기가 네. 매우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투자할 여력은 돼요. 그게 네, 돈이 우리는 없는 건 아니다. 이제 문제가 네. 이 기준 자체가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반도체 이야기를 미국은 이제 반도체가 중국과 이게 안보적인 측면까지도 이제는 가만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도체 산업뿐밖에 없나요? 우리는 반도체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네, 매우 형평성 높습니다. 문제도 그래서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렇게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거.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얼마든지 투자하라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도 그렇지만 이 공장 부지 한 평 더 늘리기도 어려워요. 규제 때문에. 사실 이걸 우리가 팍 터주는 게 우리 기업으로서는 용인 클러스터도 그렇고 지금 기영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탕정도 그렇고 사실 이게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속도가 매우 느려졌습니다. 그렇죠.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의 첨단 산업 분야에 거의 완행 열차예요. 그런데 이걸 정말 주민들을 어떻게든 다독거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팍 터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원스톱. 이게 사실은 우린 돈보다도 기업들은 더 원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죠. 네. 말씀을 주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저렇게까지 나가는데 우리는 좀 세액 공제만 한다는 게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없잖아 들고 게다가 우리는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관세 얘기 또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또 최근에는 자동차에 25%하고 반도체는 뭐 거기 그보다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단은 세게 발언하고 보는 거라고 볼 수 있더라도 일단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받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관세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반도체를 이제 사실 TSMC가 좀 더 머리는 아프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반도체 단품이 수출이 또 그것도 많이 되지는 않고 저희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PC 서버에 탑재돼서 완제품에 저희는 묻어가거든요. 근데 직접 아마 미국의 패키징까지 된 제품이 나가는 제품은 SSD, 낸드 쪽에서 SSD, 그다음에 테슬라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FSD 이런 제품들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완제품에 조립돼서 나가는 건데 TSMC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뭐 TSMC도 사실 AI 서버에 묻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 미국에도 보면 서버를 만드는 대만 회사가 3군데나 있습니다. 공장은 5군데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TSMC GPU가 대만에서 수출이 되거든요. 그게 금액이 훨씬 비싸죠. 보통 3, 4만 불 하거든요, 하나에. 그렇죠. 거기에 뭐 지금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텔을 도와주지 않으면 관세 100% 때리겠다. 뭐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게 더 민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25%보다 뭐 설마 실현은 안 되겠지만 TSMC가 인텔을 안 도와주면 100% 때린다. 이거는 뭐 3만 불, 6만 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두 배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또 일부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듀얼렉 제품 같은 경우 TSMC의 NBL70이라는 듀얼렉 제품은 보통 거래선별로 다르지만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이에요, 렉 하나가. 그럼 거기에 100%면 물론 그런 반대쪽이 아니고 렉인데 좀 완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기업보다는 대만이 더 이게 더 민감하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부분 완제품에 묻어가죠.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 로컬 시장에 가는 거고 미국에 저희가 수출하는 거는 대부분 스마트폰, PC, 서버에 탑재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제품이 이제 그러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뭐 그 반도체 직납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산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 가격이 또 생각보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주는 부메랑이 저는 더 위험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 자체에 노를 것보다 사실 저희가 반도체를 직접 할 일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뭐 FD 카드라든지 FFD 외에는 반도체를 실제로 살 일은 별로 없으니 차라리 다른 거를 걱정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당선일 때도 뭐 반도체 산업을 대만에 뺏겼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또 그 발언을 또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TSMC가 인텔을 안 도와주면 반독점 조사하겠다. 완전히 정말 뭐 하여튼 뭐 거의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위기던데. 제가 방송이라서 좀 거친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되게 좀 너무 대단한 하여튼 발언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룰대로 해야죠. 룰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좀 이협적으로 얘기를 하니 뭐 실제로 그게 구현될지는 봐야 되죠. 그래서 대만 분위기는 더 안 좋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대만도 우리보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겠네요. 왜냐하면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대만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PC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완제품이 관세를 맞든 말든 다 미국 밖에서 수출해야 되는데 서버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런 위협이 있어가지고 팍스콘만 해도 미국에 공장이 2개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서버 만드는 회사 중에 퀀타 컴퓨터도 미국에 공장이 2개 있고 그리고 이스트론이라는 회사도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서버라는 건 연간 수요가 한 1,400만 대거든요. 보통. 그리고 AI 서버는 2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캐파만 가지고도 미국 데이터 센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GPU를 수출하면 그게 GPU 가격이 사실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서버 원가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TSMC에서 생산을 한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근데 오사트가 패키징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 웨이퍼는 다시 또 대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 또 관세를 맞는 겁니다. 또 맞는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서프라이 체인이 미국이 완전히 다 구축이 돼 있으면 모를까? 서버는 세트가 있고 웨이퍼 공장이 있는데 패키징 공장이 없어요.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대만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 AI 반도체한테도 결국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가지고 투자를 물론 그 정도 비용 때문에 뭐 투자를 아예 안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금액 규모를 좀 줄여버리면 사실 클라우드 사업자 물론 스타게이트부터 되게 뭔가 좋은 프로젝트도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현실성이 없는 높은 세율을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금일 판단하기는 힘든 게 말을 해놓고 또 해버리시니까 아니 이거 며칠이라도 일단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해버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한 대야 사실 물론 물량이 많긴 그럴 수 합니다.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의 한 10% 되거든요. 예. 연간 1억 대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관세가 올라갈 거고요. 근데 뭐 스마트폰이 한 10% 부과할 수는 있지만 GPU에 아니면 듀얼렉 제품에 GPU에 예를 들어서 100%면 이게 대당 4, 5만 불이 6, 7만 불, 참 그러니까 9만 불 거의 되는 거거든요.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되게 민감해서 그냥 낙관적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저분들의 스탠스가 그냥 말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완전히 불가능할 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라는 개인 캐릭터 때문에 잠시나마 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AI 서버가 필요한 미국의 소위 말하는 M7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서 미국에게도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협상이죠. 아, 협상.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가 향후에 트럼프 시대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또 트럼프의 미국은 삼바가 필요하다. 네. 저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는 50% 지지율이 나오는 젤렌스키에 대해서 44%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 아니냐? 젤렌스키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갑자기 뭐냐? 트럼프랑 싸우고. 트럼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노 센터장님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머릿속에 적개심이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이죠. 그래서 대만은 지렛대가 없어요. 왜? 야, 니들 중국이 대만 집어삼킬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줘? 그래? 노센터장님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게 예상이 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TSMC가 대만 회사예요.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냐? 대만은 줄 게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받을 건 TSMC다.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만계지만 젠슨항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미국인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AMD는 미국 기업이에요. 네.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TSMC, 야, 인텔하고 좀 어떻게 해서 이게 TSMC 회장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왜? 지금 어떤 경우에는 뭐 인텔하고
합병을 내거나 합작하는 것이 TSMC 기회일 수 있지 않느냐는데 TSMC 회장의 반응이 지금 완전히 지금 혼이 나가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네, 별로 그 하고 이야기는 싶지 뭐냐? 않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 부담을 왜 TSMC가 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런 보관이죠. 우리에게는 인텔이다.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띵띵띵 인텔 인사이드가 인사이드. 있죠. 그런데 네. 그 인텔을 건드려, 포드를 건드려, GM을 건드려 여전히 산업 향수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면은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US 스틸도 못 줍니다. 일본에다가. 지분을 어느 정도 좀 공유하는 건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연장선상인데 저는 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다른 경제방송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삼바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 규모로 미국의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기업 삼전 말고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현역적으로. 네, 맡길 데가 별로 없죠.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제품, 노세 단장님 말씀하셨던데 우리가 반도체 하나로 DDR이든 랜드 플래시 등 가는 게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이 지금 브로드컴이든 엔비디아든 원할 때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 삼성입니다. 샘성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저는 미국 내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제연구소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이거 반도체 제발 관세 건드리지 마라. 사실은 이게 70개의 밸류체인을 70개국의 밸류체인을 걸쳐서 완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관세를 건드리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미국이 삼성전자의 수출에 정말 치명적일 정도로 전부의 대부분의 물량이라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미국이 아닌 다른 뭐 국가들로 좀 돌릴 수 있는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위기 이야기하는 건. 또 하나가 현지 공장이 있죠. 텍사스라는 지역 자체가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삼성이 많은 투자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급박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냐면 대만은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TSMC는 압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협박적으로 트럼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한미일 협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취임식 연회 과정에서도 바로 주한미군하고 연결을 해서 김정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한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게 뭐 정용진 회장이 돈 주녀를 맞는 이유든 아니든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여하튼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레버리지로 우리를 막 겁박하거나 압박하거나 지금은 방위비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나중에 하겠죠. 한국의 여론을 상당히 생각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목조르게 들어가기는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 AI가 패권 싸움의 하나의 영역이 됐다면 미국이 설계하고 뭐 GPU는 대만이 만들고 HBM은 한국이 만들고 이런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는데 그런데 TSMC가 뭐 걱정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한테 추격당하고 특히 삼전 같은 경우는 HBM에서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고 이런 게 지난 작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걸 좀 해결해야 된다고 부분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더 중요한 건 오히려 반도체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52시간제 이거 좀 위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 소장님께서는 특별법에 뭐 좀 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솔직히 뭐 되게 민감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 독립적 애널리스트로서 얘기 드리는 게 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나라의 특히 개발자들은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만 있는 우리만 있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죠. 52시간인데 왜 삼성만 헤매고 하이닉스는 잘하냐. 근데 뭐 결국 이제 특정 프로젝트는 이번에 하이닉스가 잘한 거지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상수가 계속 있으면 그런 혁신할 때 좀 뭔가 좀
좀 다른 나라 대비는 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되게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이 부분. 그러면 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잠깐 네, 말씀해 말씀드리면 주시죠. 결국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은 반도체 우리가 이 동력으로서 계속 더 추가 키워가는 데 있어서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고 특별법이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52시간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혁신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늦었어요.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52시간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어떤 노동 유연성이 이 미국이나 또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뭐 더 몇 시간 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다 알아서 정년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정년도 다 알아서 하는 아니 기업에 무슨 정년을 누가 국가에서 정해주나요?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70세까지 뭐 연구 종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하여튼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이건 간단합니다. 주 52시간은요. 그냥 근로기준법에 두면 돼요. 근로기준법에 두고 산업 섹터로만 반도체 쪽은 총량 기준으로 이런 시간들이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 52시간의 규정이 대체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아니 인력을 더 뽑으면 되는 문제고 계절적이나 이런 노동 수요가 많은 때 적용을 하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근로시간과 우리 또 한때는 근로시간 가지고 얼마나 또 뭐 논란들이 많아서 52시간이다 뭐 64시간 주 4일째 저는요 중요한 것은 이거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권장 기준 사항으로 넣어놓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 또 인력의 수급 차원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아무런 큰 문제 없이 큰 문제 일어날 것 같죠? 정작 운영해 보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 52시간제를 이제 추진했던 그 지난 정부와 지금 현재 야당도 최근에는 조금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52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면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기간 안에서 유연성은 둘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한번 합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산업 특성상 우리도 왜 일을 할 때 공부 좀 되는 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 좀 하려고 하면 근데 52시간을 일괄적으로 좀 제재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혜택은 못 받더라도 없는 제재를 우리가 특별히 받아야 될 이유는 좀 없지 않나는 게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좀 합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 산업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AI 영역도 연구 영역도 이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총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의 느린 중국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속도가 느려지면요. 이거는 해결 못할 문제의 노동 시간이 더 연장되는 악조건이라면 그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내기 때문에 기민하게 우리가 마치 이 고려 철갑 기병대처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좀 합리적인 합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단 특별법은 합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도 칩스법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긴 해도 어제는 주가도 좀 반응이 좀 있었고 한데 한동안 되게 안 좋았던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레거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어떻게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솔직히 특별법 때문에 칩스법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영향받는 건 아니죠.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 반도체 펀더멘탈이 과거보다 나빠져서 그 관련된 소부장 기업 왜냐하면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이 우리 시가총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칩스법보다는 저는 소부장 기업들은 결국 이제 삼성 특히 파운드리가 설비 투자를 2년 연속 줄이고 그리고 메모리에 대해서도 또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또 중국 로컬 기업의 또 점유율 상승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설비 투자에 좀 신중함이 보이다 보니까 특히 장배사들은 뭐 실적이 바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지 사실 칩스법의 투자세액 공제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저는 그래 보지는 않고요. 소부장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본원적인 경쟁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제고시키면서 네.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뭐 1, 2 그리고 AI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도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도 이제 동참을 해준다면 뭐 어떤 그런 제도상의 그런 도움보다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많이 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삼성 서프라이 체인은 계속 눌러 있었고 사실 하이닉스 서프라이 체인도 보면 HBM 관련된 소부장들만 작년에 네, 주가가 그렇죠. 좋았지 나머지 범용은 안 좋았거든요. 결국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동률 조절 그리고 재고 조정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금액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조절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그게 회복이 된다면 저희는 소부장이 어차피 삼성 하이닉스 가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죠. 뭐 너무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회복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노 센터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기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괜찮을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상당히 활기를 띠면서 이제 주가에도 반영된 거지만 한때는 지난해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네, 뭐 SK 하이닉스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언제 어느 때 불쑥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이걸 간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특별법에 분명히 소부장 쪽에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가 어려운 상황에 소부장 기업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 신설도 있고요. 또 고용보조금 지원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게 작은 정도의 비율일 수는 있지만 적지 않은 도움도 되고 상징적 의미도 크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우리 시장을 볼 때도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이런 게 뭔가 좀 정비가 돼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른바 수직 계열에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런 정부가 좀 주도해 나가는 더 속도를 높여서 주도하고 저는 국회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그것도 강조드리고 싶고 이 부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사실은 반도체가 다 죽었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있고 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이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고 왜 이럴까요? 이 엄청난 자본들이 M7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MS가 투자를 하고 또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구글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이 또 자율주행 다 투자합니다. 미국 자동차 다 죽었다 이랬는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매그닙 M7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우리도 이런 어떤 좀 선순환 구조가 돈맥 경화가 아니라 돈이 잘잘잘잘 좀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굉장히 쉽도록 미국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좀 그거를 저는 법적으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세액 공제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고 그럼 선생님께 이번 주제에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소부장이 됐던 아니면 SK 뭐 전자닉스가 됐던 간에 일단 레거시가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딥시크 이후로는 조금 반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전망을 좀 바꿔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보십니까? 범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네. 되게 작년 뭐 우리 처음 하더라도 내년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다 좋다고 봤죠 범용도. 그렇죠. 근데 바로 3분기부터 DDR4 가격은 빠졌고 4분기에는 DDR5도 가격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재고 조정을 이제 아주 신축하게 하고요. 대부분 다 이제 마켓 센싱을 아주 엄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될 줄 알고 작년 이미 확정되고 보고 그때부터 재고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PC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재고가 정상 재고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 DDR5 모바일 스마트폰용 제품은
스마트폰 수요가 줄었는데도 가격이 3%밖에 안 빠졌습니다. 작년 4분기에 12% 빠졌는데 그 말은 이제 재고 조정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점점점 마켓 센싱하면서 줄이는 사이클이 과거보다는 좀 더 짧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는 조심스럽게 뭐 반등까지는 아니고 이제 최소한 정체는 될 것 같아요. 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또 길게 가는 사이클도 아니고 범용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스마트폰 PC를 잘 안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성숙된 산업이라서 뭐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계절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특정 기업들이 또 물량을 또 많이 쏟아부으면 그게 성수기에도 가격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는 좀 안정 찾다가 3분기에 반등했다가 4분기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범용은 좀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즉 교체에 대한 구미가 별로 안 땡겨지는 지금 제품이 스마트폰하고 PC거든요. 그래서 범용이 주로 그쪽이고 서버는 그렇지만 좀 다른 게 서버는 가격이 그나마 괜찮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CXMT가 아직 서버 디램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더라도 우리가 2024년 전체 설비 투자의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보면 미국이 투자한 게 2,250억 불이고요. 중국의 빅테크가 투자한 게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투자한 게 10분의 1입니다. 200억 불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 말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미국 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CXMT 디램을 미국 빅테크가 저는 구매한다고 안 보거든요. 네, 안 살 것 같습니다. 보안 이슈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CXMT의 이업은 저는 모바일하고 PC, 컨슈머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의 이제 영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반면에 서버 쪽은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서버 DDR5랑 좀 더 DDR5 내에서도 속도 빠른 제품들, 예를 들어서 거의 DDR6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600인데 6400, 7200 메가bps가 빠른 제품들을 빨리 고도화시켜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그 맞춤 수요에 대응하는 회사라면 업황에 좀 그래도 좀 비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PC는 뭐 그 비중을 빨리 줄여야죠. 그래서 줄이는 기업들은 블렌디드 ASP는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작년 4분기도 삼성전자 블렌디드 ASP가 D램이 20% 올랐어요. 하이닉스보다 더 올랐습니다. HBM 비중이 갑자기 30%까지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일단 승부를 걸고 나머지 범용은 저는 이제 CXMT의 그 창신 메모리의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명은 저는 11나노 가면 그 회사는 EUV가 없어서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방법은 프리미엄 위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YMTC와 같은 회사들 다 푸젠진하고 그렇고 다 블랙리스트를 걸면서 장비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CXMT만 장비 수출을 지금도 허용하고 있어요. 미국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 램리서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자꾸 딜의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뭐 그 부분이 되면 좀 조기에 리스크는 좀 제거될 거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EUV로서 구현을 안 했을 때는 프리미엄화가 안 되는 11나노 이하 제품부터는 아마 CXMT 경쟁력은 좀 많이 줄어들 지금보다 것이다. 많이 줄 것 같은데 최소한 그게 한 2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레거시들의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졌으니까 작년처럼 좀 한 해 안에 정점을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반도체 이야기를 또 나눠봤으니까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서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